안녕하세요. 최대혁입니다. 저는 땡땡대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왔어요.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한참 후에 장인어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을 어디 나왔길래 이름을 가리냐. 이게 가린 게 아니고 빈칸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저 빈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이름을 걸고, 마포에 가면 마포는 대학, 구로에 가면 구로는 예술대학, 이렇게 지역 주민이 강사가 되고 또 지역의 3터, 1터가 강의실이 되는 그런 시민대학들을 만들어 왔고요. 2009년에 그 마포는 대학부터 2009년에 마포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에 그 도시재생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세운상가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시세운 프로젝트, 그 외에 창신숭인, 또 창동, 그런 여러 영등포 등등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섹션 1에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처럼 공공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만들어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를 불러주신 것은 아마도 평신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공공성에 관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임하고 있는 다시세움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세움 프로젝트는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한 1km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세운상가의 쌍둥이 건물들이 8채가 있습니다. 그 8동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400m, 그리고 길이 1km, 그러니까 한 40만 제곱미터가 되더라고요. 그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재생 사업입니다. 이 목적은 우선은 건물이 69년도에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것들을 좀 보존하자라는 게 이제 전제고, 그러면 여기가 슬럼화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김수근 그 사람이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그 3층의 보행로를 좀 연결해가지고 그 유동인구가 늘리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 보행로 재생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이곳이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한 축을 또 담당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많이 쇠락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산업재생,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공동체 재생, 활성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세움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오히려 세운상가라고 인터넷에서 치시면 이 다전식당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래를 딱 내려다보면 청계천이 보이고, 딱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스카이라인으로 지는 노을들을 감상하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루프탑 식당, 이걸로 오히려 더 세운상가의 유명한 식당이 되었고, 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좀 저길 가보면 저녁 시간 이전에는 수십 미터 줄을 서야지만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 명소가 되었습니다. 18년 그 다시세움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면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다전식당의 사례도 그 다시세움 프로젝트의 한 면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이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말쯤에 그 주민분이 센터로 전화를 주셨어요. 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30년 된 가게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저거 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를, 저 다전식당 사장님을 만나 뵈니까 맞더라고요. 그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 당신이 직접 카페를 차리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미 명도소송 진행 중이고, 그 갈등은 이제 첨예할 대로 첨예해진 상황입니다. 난감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 저희가 아무리 중간 지원 조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용역의 이름이 뭐냐면 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 사업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이제 정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공성에 기반을 해야 하는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를 넓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전식당 문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겠죠. 근데 그들만의 문제일까? 저는 개입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전식당이 90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임대료가 3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올 때 임대료는 70만 원이었고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꾸준하게 이게 줄여왔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명동의 공실률이 한 50%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명동의 임대인들이 뭐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건물을 내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한번 낮춰지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게 임대료가 건물의 자산 가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실로 내버려두면 내버려두지 임대료를 깎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 30년 동안 꾸준하게 4분의 1로 임대료가 줄었다는 것은 임대인도 여기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야, 재개발해가지고 보상이나 받지 라는 인식을 이미 이 공간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임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창업을 해볼 거야, 카페를 차릴 거야 라는 창업 의지가 막 용솟음쳤다는 것은 왜일까? 바로 밑에 사진인 거죠. 15년도에 찍은 사진과 밑에는 이제 21년도에 찍은 건데, 공공의 재원을 들여서 이곳을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놨고 여기에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이 도시재생을 진행했던 저도 행정도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작정 전화를 드려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공공에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나가라고 하시면 앞으로 더 공공이 여기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설득도 해보고 읍소도 해보고 그렇게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전식당을 이렇게 남겨놓게, 쫓겨나지 않게 했던 사례죠. 자, 이런 것만 이해관계자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PD 수첩인가요? TV에도 나왔는데,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처음으로 그 생맥주, 노가리와 생맥주를 같이 파는 장사를 시작하셨던 오비베어 그 업소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거리를, 노가리 골목을 어떤 그 만선호프라는 한 사장님이 다 점포들을 사면서 8호점까지 내고, 여기도 이제 자기네 만선호프를 넣으려고 이제 건물을 산 거죠. 명도송 진행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기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보존연대 그리고 저희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여기를 지키자라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저분들이 80년도에 그 개업을 하셨는데, 여기 그 여성분이 창업자의 따님이세요. 창업주분은 그때도 10시까지, 지금은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았다고 해요. 옆에는 막 이렇게 길거리에 의자 내놓고 술을 한창 팔고 있는 한창일 때도.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소공인이지 않냐, 오늘 이렇게 술에 취하면 내일 장사를 어떡하지, 내일 영업 어떡하지, 다치지 않아? 하면서 일찍 문을 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인근에 있는 그 빌딩들의 사무직원들이 신입사원 때 왔다가 지금 부장이 되어서 신입사원을 데리고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명도소송 하려고, 강제 집행하려고 이렇게 집단리들이 왔을 때 그걸 막아서는 분들이 인근에 계신 소공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개입하고 발언을 하게 될까요? 나도 이해관계자야, 나도 할 말 있어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시간을 생각하면, 맥락을 생각하면 이해관계자가 훨씬 넓어지고 권한이 생기는 거죠. 반대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엔 책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생각했을 때 책임의 문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공공의 자원을 지원해가지고 가게 환경을 이렇게 고치는 사업을 가꿈가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간판만 바꾸세요 했는데 간판에 붙은 뭐 이렇게 천정에 붙은 지붕, 이게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저거까지 나온 거예요. 딱 까보니까 천정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미 이게 쏟아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더라면
언젠가는 그 손님들 머리 위로 저게 떨어졌을 텐데 어쩝니까? 저거를 이제 그 걷어내야죠. 그래서 싹 걷어냈어요. 아주 시원하게 싹 걷어냈더니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더니 이렇게 경고, 이거 그 당신네 그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목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 그리고 기둥, 벽체.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 기둥, 나무 보, 나무 벽 하나도 없지. 당신은 대수선이야. 대수선 행위는 그 구청의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올 수도 영업도 하지 못해. 그럼 건축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몰라. 사례가 쌓이면 하는데 보통 3개월에 이러거든요. 3개월 동안 이분은 장사를 못 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벌금도 물고. 이분이 저한테 통장을 보여줬는데 통장에 8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날 벌어서 그 다음날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 행위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지원했던 사업 때문에 몇 개월일지도 모르는 영업중지를 맞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이분의 잘못인가요? 이분의 책임인가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라는 뜻은 40년 동안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의 뜻은 40년 동안 개보수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이, 제도가, 나라가 여기는 앞으로 정비할 거니까 수선하지 마세요 라고 못을 박아놓고 당장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기둥이 썩어가네, 기둥 바꿔야지. 천정이 무너져 내리네, 천정 바꾸고, 이렇게 다 슬랍으로 바꾸고 나무 구조물이 없어진 거거든요. 40년 동안 야금야금 바뀌어 온 곳인데 그 책임을 행정도 안 지고 거기 이미 앞에 살았던 사람도 안 지고 임대인도 안 지고 임차인한테 오롯이 지라고 하는 상황,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는 또 세운상가에서 바라보면 옆에 내려다본 아마 서쪽의 풍경일 텐데 얼마 전에 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저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저걸 보면서 저거를 싹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면 피눈물을 흘렸다는데 이거는 뭐 이쪽 저쪽 가릴 거 없습니다. 이 여당 쪽의 의원도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여기 정말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아마 대다수의 인식일 거예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건 뭐냐면 되게 오래됐네, 낡았네, 위험하네.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은 사람이 안 보일 거고 사람을 본다고 해도 정말 열악한 곳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기생하는 생산성이 별로 없는 산업군일 거야 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주거에서 그 임대료를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쪽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0.9평, 한 평이 안 되는 공간을 싸게는 20만 원, 비싸게는 30만 원을 내세요. 그러면 30평이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내고 사시는 거예요. 이런 임대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임대료지만 말도 안 되게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돈을 내고 거기 사시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의 쪽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임대료가 싼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영업장이 이렇게 2평, 3평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면서도 견디고 계신 거죠. 아마 같은 값이면 남양주로 내려가면 더 널찍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마치 지붕이 없는 거대한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보리를 하고 저기서 뭐 절단을 하고 저 도색을 하고 큰 공장이 이게 생태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를 해체하고 어디는 영등포로, 어디는 물레로, 어디는 남양주로, 어디로 뭐 이렇게 평택으로 쫓아냈을 때 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거를 안 봐요. 이거를 보지 않고 셈하지 않아요. 이 산업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싼 돈을 치러야 되는지. 도심 제조업의 장점은 그겁니다. 여기가 대규모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자들이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 시제품을 만들 때 그걸 빨리 이걸 만들어 보는, 중국에 넘기면 한 일주일 걸리는 것들을 여기는 슬리퍼 끌고 나가가지고 사장님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날 오후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산업이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든든한 그 실험실, 공장이 바로 도심 제조업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평당 8천에서 1억 되는 곳이고 여기에 10층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지?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도시재생 현장에서 좀 지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마취제를 맞고 있는 것 같다. 마취약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하나의 지체인데 여기가 고통받으면 나도 아파야 되는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친구가 영화 찍는 현장에 이렇게 스텝으로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영화긴 한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고문을 하는데 그 다리에다가 마취를 놓고 다리를 막 때리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근데 그 찍다 말고 연출하고 스태프들하고 언쟁이 붙었어요. 연출은 마취제를 놨으니까 때려도 이 배우는 아파하면 안 돼. 아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말이 되냐? 지금 자기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 몸이 낫고 있으면 놀라든가 경악하든가 막 소리를 지든가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거, 너무 그 마취제를 오래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알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진짜 아픈 거는, 통증은, 청구서는 나중에 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돼. 공감을 하든 경악을 하든 놀래든 소리를 지르든 이런 액션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또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뭐 잘하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서 막 이렇게 피리 부르고 노래를 이렇게 춤추자고 해도 그리고 거기에 장단 맞추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예수님도 한탄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사회 변화, 뭐 사회 혁신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런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이제 불러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오늘 지금 함께 배웠던 목사님께서 같이 이제 나오신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당사자가 되셔가지고 진짜 그런 혁신을, 변화를 일구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은데 저희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거 인생들이 모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냥 뿔뿔이 아주 소공정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들이 한 2, 3년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너무 흩어져 있었어. 그런 것들을 좀 자각하시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결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전식당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 연휴 시작하기 전 금요일에 연락을 받았어요. 다전식당 사장님이 오늘까지 하고 영업을 마치게 됐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3년이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연장시킨 게 3년인데 3년이 된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 드려봤더니 사장님 그래서 다른 곳에 업소는 마련을 하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안 하려고 한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쫓겨나는 일들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장사는 이제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다전식당이 뭐 하나의 이제 식당이긴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30년 동안 지역 주민과 또 서울 시민에게 어떤 추억들을 안겨준 곳인데 이런 곳들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든지 뭐가 들어서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청구서, 어떤 상실감을 겪게 될지는 우리 또 겪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